2월 7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주가 2월에 시작하는 첫 번째 경마 주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의 상태는 곤조주로 3%의 상태입니다. 여전히 앞선에 가는 마필들, 중위권에서까지 붙어야지만 취입이 되는 경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선에서 싸우는 경주도 편성에서는 또 앞선에서 3마리 정도 싸우면 또 취입형의 마필들이 올라오는 경주들도 있어요. 이런 것까지 철저히 준비해서 분석을 잘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앞선에 가는 말, 따라가는 말, 취입하는 말 잘 골라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의 경마가 의외로 안정적으로 약간 흐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금요 경마는 엄청나게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이 터지고 들어왔는데, 지난주 토요일날도 일요일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주 일요일날도 충막감을 잡아놓으면은 거의 꼴찌짜리 말들이 약간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 금요 경마를 지켜본 결과 의외로 좀 안정적으로 흐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서울 경마도 이번 주에는 좀 안정적으로 흐르겠다고 생각됐던 경주는 거의 전반부 경주가 있고요. 후반부 경주에 갈수록 충막감을 잡기가 좀 힘들어지는 경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주 충막감 잘 잡아서 박송 정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던 만큼 공부한 대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 만들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막 관악산 스카이 온체 잘생겼습니다. 말이 관악 스카이가요 온체 잘생겼어요. 이준철 주구사 마방의 마필인데 경매가 7,800만원짜리라 그런지 말 자체가 듬직합니다. 이번에 망산 눈가면을 또 신청하고 나오고 있고요. 주행검사 때 강추진하고 선행으로 전개했는데 라스트에 추진만 하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채찍도 한 대도 안 때리고 올라왔던 마필이에요. 말 자체가 바로 데뷔전에서 바로 입상할 정도로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체중도 526kg가 나가는데 말이 떡대도 좋고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습니다. 6번마 서울비행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어서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코지 기수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제가 보는 마필은 복병권에 있는 마필입니다. 안쪽에 2번마 플레이 매치를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매치 기본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다고는 판단됩니다. 플레이 매치. 자, 조재로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조재로 기수가 이 마필을 지금 이 관악산 스카이하고 플레이 매치하고 4번마 브리도 아쿠아 이런 마필들이 지금 1번하고 4번하고 같이 주행 검사를 했고 2번하고 5번하고 이제 주행 검사를 같이 했습니다. 자, 근데 플레이 매치 같은 경우는 약 추진하고 따라가는 전기를 했던 마필입니다. 모래를 싹 다 맞아보고 다 적응을 했습니다. 라스트에서도 잡고서 합격했던 마필이고요. 끝걸음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래를 맞아봤다는 거는 그만큼 준비를 잘했다는 거예요. 5번마 가락선 스카이는 모래를 맞지 않고 선행식으로 전개했던 앞선에 가는 마필. 6번마 서울비행이 선행을 가고 그 옆에 5번마 가락선 스카이가 바로 따라 붙을 겁니다. 그러면 안쪽에 2번마 플레이 매치가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를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역전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1월 8일 날 주행검사를 하고 4주의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조재로 기수한테 맡겨서 조교를 다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주 조재로 기수가 기승을 하지 않았죠. 기승정지 처벌받았고 안 타는데 이번 주에 조재로 기수는 정말 많은 마필들을 타고 나오기 때문에 주시해야 됩니다. 2번마 플레이 매치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2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번마 위드도 도르트문트의 형제 부마가 도르트문트입니다. 엄청난 활동적인 기대치 있는 마필이죠. 자, 일단 지난번에 1300m 경주에서 조재로 기수가 모래를 맞아보고 기본기 있는 일단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국내산 4등급 매직 조이의 전 형제 마필입니다. 활동적인 기대치를 상당히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에는 모래를 맞았을 때 못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은 아직 말이 좀 덜 만들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라스트에 다시 외곽으로 빼가지고 모래를 피하니까
말 자체가 기가 막히게 올라옵니다. 오, 역시 혈통 있는 마필들은 뭐 5번 안에 결정이 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조재료 기수가 충분히 이번에도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 2등을 왔기 때문에 다시 뭐 2등만 하도 승급 차크도 맞아 있어요. 무조건 우승을 위해서 전개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마필이고요. 9번마 글로리조이가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이 마필도 이제 권중석 기수가 타는데, 권중석 기수가 잘 타긴 잘 탑니다. 근데 이 마필이 약간의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모리를 좀 피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모리를 피하지 않으면 말차크가 약간 주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그 1700m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전개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약간 머리가 높은 단점 때문에 코너를 4개를 도는 부분에서 실패하지 않았느냐. 아직 어린 마필이다 보니까 9분뿐이 뛰지 않은 어린 마필이다 보니까 아직 적응을 하지 못했느냐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던 마필이 9번마 글로리 조이고요. 일단 2번마 위도도르틀은 기본적으로 뭐 인정하고 들어가겠고요. 제가 보는 마필은 안쪽에 1번마 아모스 최강이 되겠습니다.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6,700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지금까지 온사이드하게 편안하게 선행식으로 전개해본 적이 없었던 마필입니다. 워낙에 지금까지 빠른 마필들과 뛰다 보니까 선행에서 편안하게 전개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 경주는 빠른 마필들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아무스 체각이 맘만 먹으면 초반에 선행도 손쉽게 장악할 수가 있어요. 장추열 기수가 계속 타고 빅토아르 기수가 타고 역시 뭐 6,700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이다 보니까 기수들이 계속적으로 능력 기수들이 탔어요. 고가의 마필이니까 최용곤 중에서도 이 마필에 대한 성적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적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편성 자체가 지난번보다 훨씬 더 약한 경기 편성이었고, 지난번에 조교 때 모습이 한 60%였다면 이번에는 한 90%까지 끌어올렸거든요. 약간의 중간에서 약간 빠르게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아모스 최강이. 근데 정정희 기수로 바꾼 이유는 뭐냐면 스타트 능력은 정정희 기수가 상당히 좋아요. 치고 나가는 것도 상당히 잘하고요. 그리고 중간에서 선행을 실패했을 때도 중간에서 힘 안 배하는 것도 정정희 기수가 너무 잘해요. 1번 아모스 최강 이 마표를 후차권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약간의 뭐라 그럴까 압축을 해야 되는 경기 편성입니다. 압축을 해야 되는데 다른 마필들이 없어. 1번마 아모스 최강, 2번마 위드 도르트, 5번마 브라운 슈거, 9번마 글로리 조이 이 4파전 경주 편성이거든요. 4번마 더블 블레이드 지난번에 복귀는 떠 있는데 이번엔 조교가 또 약하고요. 이 4파전 중에서 때리고 받치고 딱 2방만 해야 되는 경기 편성입니다. 현장에서 박수 때리고 받치고 딱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박수욱의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4번마 파워 임팩트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는데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파워 임팩트가 지금까지 뛰는 모습을 보면 딱히 좋은 건 없어요. 지난번에도 진짜 3선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전개가 지난번에 뭐 약간 뭐 꼬였던가 뭐 그런 부분 전혀 없었던 마필입니다. 상태는 지난번보다 좀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뛴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1분 54초입니다. 주로 빠르기 4위에서도 1분 53초예요. 이 1분 53초, 1분 54초는 말의 컨디션만 좋으면 어떤 마필들도 다 뜁니다. 똥말들도 다 뛰어요. 6번마 에클리스 베이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압도적 2위로 팔립니다. 근데 이 마필은 발주대에서 요동이 좀 심하죠. 지난번에 그렇게 심한 그런 컨디션을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 들어갈 겁니다. 늦게 들어가더라도 지난번하고 확실히 막 변화본 부분이 없어요. 이번에도 뭐 병합 조교가 없었던 마필인데 약간의 혼전 속에서 운이 좀 따라야 되고, 근데 여기서도 발주까지 실패해버리면 아예 무너질 수도 있는 마필이라는 판단됩니다. 인기 2두의 마필들이 약간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2마필만 여러분한테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마 4개로 와줘가 되겠습니다.
4개로 와줘. 권중석 기수가 타면서 부담력 53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순발력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구력 자체가 약간 떨어지는 마필이기 때문에 약간 덜 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중석 기수가 지난번에 조성환 기수가 탔던 걸 파악을 했을 겁니다. 신인 기수들은 조성환 기수, 권중석 기수, 우인철 기수 이렇게 서울에 3명의 기수가 있잖아요. 이 3명의 기수들이 자기가 탔던 마필들이 다른 기수가 탔을 때 입상했을 때의 그런 모습을 보면 거의 뭐 좀 잠을 못 잡니다. 와, 내가 못 탔던 마필, 내가 들어오지 못했던 마필은 제가 타고 들어왔어? 뭐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 세기 때문에 상당히 권중석 기수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탈 것으로 보이고요. 외곽의 10번마 골든메이커 기본적으로 오순철 기수가 탑니다. 지난번에 의동이 걸렸죠. 의동이 뭐냐면 사람 이게 발굽에서의 질병입니다. 발굽에서 질병인데 의동이 뭐냐면 사람으로 따지면은 손톱을 깎았을 때 우리가 안에까지 깊숙하게 안에 살까지 완전히 좀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못해서 이 발굽 관리를 못해서 못 뛴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막 소금을 뿌려놨잖아요. 엄청나게 소금을 뿌려놨는데 그 소금에서 다리가 쓰라려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7주의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좋아져 있는 모습이에요. 오수철 기수가 타보고 입상했었던 경험이 있었던 마필이고 지난번에 편성에서는 다리 상태, 의동, 그러니까 굴건염이나 천지굴건염이나 관절염이나 이런 질병이 아니라 다리 쪽에 그 발굽 쪽의 질병 때문에 못 뛴 거예요. 10번마 골든메이커 이 두 마필 중에 한 마리 넣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삼경주는요 5번마 4개로 와줘 10번마 골든메이커 이 두 마필 중에 한 마리 넣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앞선이 약간 싸울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안쪽에 3번마 팡팡대로가 가장 안정적으로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해야 되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주로 빠르기 2에서 13초 이겼습니다. 그러면 주로 빠르기 4나 5 있을 때는 4번마 라운 스나이퍼, 그 다음에 5번마 미라클 삭스 이런 마필들하고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팡팡대로, 라운 스나이퍼, 미라클 삭스 이런 마필들이 선행식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죠. 근데 여기에 마이야 기수, 이동화 기수 상당히 앞선을 좋아하는 기수들입니다. 이 기수들이 앞선에서 여전히 싸울 수 있는 경기 편성이고요. 5번마 미라클 삭스는 박태종 기수의 그 2000 그 은퇴 경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착을 하고 지난번에 1월 17일 경기 때 제가 이 마필 미라클 삭스 말이 안 좋다. 완전히 다운돼 있는 모습이다. 1400m에 뛰는데 더 불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불안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5번마 미라클 삭스 이번에는 1200m를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 더 다운돼 있는 모습이에요. 딱히 좋아져 있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3번마 팡팡대로가 3번마 팡팡대로가 선행을 가고 5번마 미라클 삭스가 따라가면 9번, 5번의 맞고는 없어요. 여기는요. 9번에 5번의 맞고는 9번의 천상돌풍하고 5번의 미라클 삭스의 이 맞고는 정말 불안한 맞고이에요. 여기는 거의 뭐 배팅을 하면 안 되는 경주 편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9번마 천상돌풍은 앞선이 싸우는 걸 보고 장추열 기수가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겁니다. 이분 제가 주중 방송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선출입 자체가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임기훈 기수가 지난번에 해결을 했고 이번에도 뭐 4번째, 5번째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만큼 9번마 청산돌풍을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판단됩니다. 9번을 놓고 죄송합니다. 9번을 놓고 청산돌풍을 놓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착고로는 뭐 5번마 미라클 삭스는 저는 덜 보겠고요. 덜 보겠고 팡팡대로가 만약에 선행식으로 전개했을 때 뭐 살아남을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일단은 뭐 5번마 미라클 삭스가 그렇게 뭐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3번이 선행을 가더라도 5번이 그렇게 많이 건들지는 못해요. 3번마 팡팡대로는 공대에서 3등급 명진불패 토요일에 11경주에 출전하는 마필하고 병합조결하는데 확실히 살아났습니다. 끝걸음이 약간 문제지만 직전용 1분 14초 6, 14초 초반대까지 더 뛰어줄 수 있는 만큼 9번, 3번 쪽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힘이 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서울 오경주 예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마 유니카. 지난번에 발주대에서 약간의 요동으로 앞으로 튀어나갈 뻔했던 바람에 문에 코를 다쳐버리는 바람에 부딪히는 바람에 찢어졌다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꼬매고 이러다 보니까 뭐 다리 쪽이 질병이 아니니까 이 입술이라도 다친 부분이 약간 아플 수가 있어요. 엄청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입술 다치면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얘도 유니카도 진짜 아팠을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이게 윗입술을 다쳐서 그런지 밥 먹는 데는 약간 지장이 없었나 봐요. 원래 말이 이게 그 이빨로 먹는 게 아니라 입술로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가져서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술로 이렇게 뜯어서 먹어요. 근데 이 유니카가 연습 주행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약 추진하고 무빙식으로 올라왔는데 2마리 밖으로 돌았습니다. 그러면서는 이제 잡고서 합격했던 마필인데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지만 제가 봐서는 따라가는 전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외곽이 10번 안양쓰나미, 6번 호세, 군중석 유승환 이런 기수들이 그렇게 뭐 스타트 능력이 빠른 기수들은 아니에요. 유니카가 지난번에 54, 이번에 56.5, 2.5kg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안말 경주 편성입니다. 토니 조교사가 계속적으로 안말 경주의 유지로 쓰는 모습이고 주행검사 때 보니까는 컨디션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에요. 4번마 유니카 가장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부담 중량은 한때는 여기서는 좀 껌인 것 같아요. 4번마 유니카 이 마필을 안정적인 마필로 보고요. 7번마 학산대세 기본적인 능력이 있죠. 요즘 뭐 홍대우조교사 마방에서 엄청나게 말들을 다 때려 먹습니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때려 먹어야 돼요. 보조주로에서도 반대로 이렇게 돌면서 근성을 끌어올렸고 지난번에 콩코드 포인트, 붉은 폭풍, 명드림, 학산대 이런 마필이라고 떴어요. 명드림하고도 일마신분이 차이 안 났어요. 붉은 폭풍하고도 코차분이 안 났거든요. 7번 학산대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여기는 아무리 봐도 4번, 7번이 가장 센 마필로 보여요. 5번만 마이티 샤인도 서울수 쪽에서 마방에서 지금 장충일 기술을 기용을 시키면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필도 괜찮고요. 6번만 호세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하는데 지난번에 최근 뭐 군중석 기수가 앞에서 가고 따라가는 정도 되고 같은데 별거 없어요. 그렇다면 이번 4번, 7번 여기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외곽의 11번마 질풍아 계속적으로 이마필 1700m에 지난번에 뛰는 모습하고 그 전에 1400m에 강한 상대들과 뛰었을 때 모습을 보면 중속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중속에서 이렇게 쫙 올라와가지고 좀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약간 부족해요. 분명 능력은 더 있는데 안쪽 게이트에서 모래를 계속 맞아서 그런가? 이 부분이 약간 신경을 씁니다. 발주가 좀 안 돼서 그런지 이번에는 발주를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나와요.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또 발주 연습도 했고 또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와가지고 이제 발주 연습을 엄청 합니다. 매번 늦발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인기 1위로 팔려요. 좀 더 생각이 필요하죠. 10번만 크리솔리케도 괜찮은 컨디션인데 이마필도 일단은 지난번에 복귀 내용이 떠 있는데 또다시 9주에 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2월 7일 날 뛰고 1월 첫째 주에 좀 더 뛰었으면 말이 컨디션이 많이 살아났나 보다. 이제 정상 주기로 계속적으로 출전하나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마필이 데뷔 전에 출전하고 지금까지 정상 주기에 출전한 거 보셨습니까? 1월 달에 1월 25일 날 뛰고 3월 31일 날 뛰고 그 다음에 5월 11일 날 뛰고 다시 12월 7일 날 뛰고 거의 지금 1년 동안 4번뿐이 뛰지 못했어요. 1년에 4번 뛰었어요. 4번. 주기가 맞지 않아요. 이런 마필들이 또 인기마로 팔립니다. 자, 그렇다면 5번마 트리플 팔메토 이 마필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승급전에 맞으면서
2.5kg의 감량 이점, 52.5kg의 부담량입니다. 장추열이가 52.5kg를 탄다는 거는 그 말에 기본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겨울철에 기수들이 체중 빼는 게 더 힘들어요. 원래 장추열 기수가 53kg부터 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진짜 체중을 좀 많이 빼서 53부터 타는 거예요. 근데 이마필이 52.5입니다. 장추열 기수가 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상금을 벌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타는 거예요. 외곽이 10번 크리솔리케 11번마 질풍아 능력은 괜찮습니다. 근데 스타트의 단점, 주기의 단점 다 가지고 있죠. 근데 5번마 트리플 팔메토 같은 경우는 장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죠. 단점이라고 치면은 뭐 장추열 기수가 너무 체중을 빼고 타기 때문에 컨디션적인 측면을 맞추고 나오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52.5를 타는 마필이고 그 다음에 중속도 괜찮고 추입 스타일의 마필이고 지난번에 스타트 잘 나왔는데 아예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고 3코너부터 올라오는 시점도 알고 있끔 5번마 트리플 팔메토 이 마필을 놓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0번마 라오 파이넬, 8번마 자체벨건, 7번마 제라킨, 7번, 8번, 10번 요런 마필들 안쪽에 1번마 로얄 삭스까지 7번, 1번, 8번, 10번 이 마필들이 앞선에 무조건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머리를 맞으면 안 되는 마필이죠. 1번마 로얄 삭스는 안쪽에 약간의 갇혀버릴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차라리 외곽 게이트에서 무빙을 뜨면 좋은데 안쪽에 갇혀버리거나 무리했을 때 무너질 수 있는 마필이고요. 7번마 제라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앞에 갈 겁니다. 김영군이가 여기서 따라가는 전개 해방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김영군이는. 죽어도 뭐 가야겠죠. 뭐 앞선을. 자체 발광 지난번에 엄청나게 두 마리를 경합했잖아요. 그리고 아예 뭐 박살이 났잖아요. 그때 뭐 재결 리프트 보니까는 권중석 기수는 헤리카심은 스타트 잘 나왔고 선행을 가려고 했다. 선행을 갔다. 권중석 기수는 말이 끓여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두 마필이 4코너까지 경합을 하면서 둘 다 무너졌던 마필이에요. 그때 자체 발광이요. 그때 청룡의 칼하고 같이 둘이 진짜 엄청나게 1600m를 경합을 했죠. 이번에 뭐 또다시 뭐 선행식으로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7번마 제라킨도 마찬가지입니다. 1300m에 거리 줄여서 1300m 늘었지만은 1200, 1300m가 어떻게 보면 적정 거리예요. 초반부터 또 밀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 또 싸울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안정적인 마필은 2번마 서울 탱고가 서울 빙고가 되겠습니다. 호지 기수가 계승합니다. 지난번에 조제루 기수가 탔죠.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조제루 기수가 너무 여유롭게 탔습니다. 너무 여유롭게 탔어요. 조제루 기수가 서울 빙고에서 조금만 더 한 발짝만 더 빨리 붙어줬거나 좀 더 빨리 여유있게 타줬으면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 빙고가 제가 봐서는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빠른 출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에 뛰고 나서 힘이 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고나 조교사가 조제루 기수가 아닌 바꿔서 코지 기수로 바꿔서 출전하는 겁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만큼 2번마 서울 빙고 앞선에서 1번, 7번, 8번, 10번 이런 마필들이 싸우면 그 뒤에 바짝 따라갈 수 있는 선취입 자체가 좌우하면 2번마 서울 빙고를 놓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차권은 현장에서 분들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복잡한 경주 편성입니다. 따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따라가는 경주에서 좀 안쪽에서 추입하는 마필이 있느냐 이런 걸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서울 경주 현장에서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송의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1번마 화이트 칼라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선행식으로 전개하면서 잡아 돌렸던 마필이죠. 11번 게이트 상당히 외곽 11번 게이트 상당히 무리한 전개수로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때는 추임마가 안 되는 눈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주류 자체가 추임마한테 안 통한 주류였어요. 그냥 뭐 선행 가면 그냥 아예 잡아 덜렸던 레이스였죠. 6번마 그레이트 루트 안말입니다. 안말 마이야 기수가 이 마필을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추이본을 해야 되는데 부담량이 너무 높아요.
52.5km까지는 다 따라잡았지만 지난번에 57의 부담량을 짊어지고는 아예 뭐 움직이지 자체도 않았어요. 근데 또다시 이번 경기 인기마입니다. 외곽이 11번마 머스켓 클레버. 지난번에 3마리가 경합을 했었죠. 그 3마리 경합하는데 머리를 안 맞고 진짜 엄청나게 잘 따라 붙어줬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우 1700m입니다. 1400m에서 무너졌고 1300m에서는 입상에 성공했고 1700m에 11번 게이트 끝번 게이트에서 인기마로 팔립니다. 그러면은 약간 불안하죠. 근데 1번 화이트 칼라는 일단 가장 좋은 마필인데 이 그레이트 루트하고 11번 머스켓 클래퍼 이 두 마필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1번, 6번, 11번 1번 화이트 칼라는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이 두 마필을 인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화이트 칼라는 제가 주력 막권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하고 11번 중에 한 마리를 아예 제껴버리겠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 한 마리를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지난번에 걸음걸이가 완벽하게 다 남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의외로 저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정도의 저평가? 1번 화이트 칼라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근데 6번 그레이트 루트와 11번 머스켓 클래퍼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마필이에요. 6번 그레이트 루트가 1분 50초 6을 뛰었거든요. 52.5에서. 근데 5번에 56이거든요. 근데 이게 51초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노리는 마필도 51초는 그냥 뛰어요. 여기서는 진짜 때려 먹을 수 있는 만큼 아예 한번 놓고 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기가 단단한 마필인 만큼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라이브 스타는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능력도 있고 장추열 기세 53.5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마필이죠. 기본기 단단한 마필이고 엄청 잘생겼습니다. 말 자체가 라이브 스타가 진짜 잘생겼어요. 와, 이 정도면 진짜 너무 잘생기지 않았나 생각되고 지금 이제 라이브 스타도 이제 문병기 조교사하고 나스카 마방에서 일단 3세 대상 경주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워낙에 잘 뛰니까. 지금 문병기 조교사 마방에 무한특급이 맞죠. 그런 마필들이 지금 아예 지금 장거리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잖아요. 뭔가를 대상 경주를 하나 준비를 해야 돼. 그게 바로 3번마 라이브 스타를 보고 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복병마 한 마리 가져갑니다. 1번마 굿 해피가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잠수를 탔던 마필이죠. 계속적으로 잠수를 탔습니다. 예전에 이 마필이 양정 구절염이 약간 발생했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강등된 경주 편성입니다. 강등되면서 오인철 기수가 타면서 54.5의 부담량인데 이번에 조교 때 말 자체가 엄청나게 끌고 가려는 힘을 확실히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기본기가 있었던 마필인데 구절염이 발생하는 바람에 질병이 생기는 바람에 지금까지 조교의 강도를 전혀 올리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강등되면서 편성 자체가 훨씬 더 약해졌고 그러면 해볼만 하고 끌고 가는 힘도 어느 때보다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상대 마필들 보시면 알겠지만 스타니 플래터 이 마필은 스타니 플래터 같은 경우 지난번에 조금 더 차분하게 전개를 했어야 되는 건데 조금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송재철의 두 번째 기승이에요. 오바마 영원 자이언트도 지난번에 선행으로 전개하려다가 선행을 실패하고 무너졌어요. 근데 김정준이는 좀 더 따라가는 기수잖아요. 그러면 1번마 구태피가 4선, 5선 요 정도까지만 붙어주면은 4코너까지 힘 한 배 잘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인철 기수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너무 차분하게 전개하는 기수다. 너무 차분하게 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1번마 구태피 이번에는 해볼만 하다. 거리도 1800m 지난번에 체중을 빠지고 나왔기 때문에 적정 체중으로 다리 쪽의 질병까지 해결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식경주입니다. 2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블루레몬 모래를 피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앞마리이기 때문에 모래를 피하는 게 좀 더 좋고요. 곤종석이가 타면서 감량 이점, 지난번에 11번 게이트 분리하면서 자리 자체가 전혀 안 나왔던 마필이에요. 근데 모래를 피해야 되는데 이번에 3번마 정상의 에이스가 선행을 가고 7번마 강남불청객과 4번마 블루레 이런 마필들이 보는데 모래를 피해야 돼요. 2번마 배드 캡틴 기본 능력은 가지고 있다고는 판단돼요. 근데 이것도 이제 김정준이의 인기 마필. 지난번에 모래를 맞고 밀리지만 다시 올라오는 걸음걸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약간 피해야 되는 이 마필도요. 자, 그렇다면 7번마 강남불청객이 되겠습니다. 우인철 기수가 기상합니다. 지난주부터 우인철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깨졌던 원인은 57, 58의 부담량, 높은 부담량에서 말의 컨디션이 베스트가 아니었다고 판단되고요. 이번에 오랜만에 조교의 강도를 올리면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기도 있고요. 지금까지 따라가는 전개 모두 다 좋은 마필입니다. 일단 앞선에 가는 게 더 유리하겠지만 굳이 앞에 갈 필요가 없어요. 3번 정도 이런 마필도 보내놓고 그 옆에만 바짝 따라 붙으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고요. 9번마 최고 게임도 괜찮습니다. 이 마필도 괜찮습니다. 얘도 일단은 안쪽 게이트보다는 외곽 게이트가 더 유리한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안쪽으로 갇혀버리는 바람에 무너졌던 마필이에요. 1600m의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부분은 있지만은 워낙에 조교 때 강도를 많이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스포 조교가 없었던 마필인데 이번에 스포 조교를 3번씩이나 하고 나오고 있어요. 모래만 피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이동화 기수이기 때문에 최근 12월 6일 경주 때는 11번 게이트, 지난번 1월 3일 경주 때는 3번 게이트 아예 갇혀버렸다는 판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9번마 최고 게임도 무조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7번마 강남불청객은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에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국리선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의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4번마 용비태양, 5번마 모덴즈쿠, 문정균, 조재로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자, 두 기수가 인기많습니다. 문정균 기수 이제 50이 넘어가다 보니까 하도 많이 기수가 다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흔들려요. 문정균 기수의 인기 마필들 최근 들어온 거 보셨습니까?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난주 계속적으로 인기 마필을 탔고 다 부러졌어요. 문정균 기수는 이제 인기 5위, 6위 정도 복병권의 마필 탈 때 봐야 되는 구조. 5번마 모덴즈쿠도 지난번에 1200m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장점을 가졌었던 마필이에요. 정말 사코노까지 꼭 참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 발을 쓴 거예요. 근데 이번 경주 또다시 1400m를 거리가 늘었습니다. 꾸준하게 뛰는 상태의 마필이에요. 여기 부담량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죠. 6주에 공백에서 출전하고 이 두 마필 인기마로 팔립니다. 8번마 디아나, 이것도 무조건 선행식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지난번보다 부담량이 2.5kg가 올라갔습니다. 지난번에 53.5, 이번에 56. 마리 컨디션은 괜찮습니다. 선행을 장악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 있긴 괜찮지만 여기서 마지막에 버틸 수 있느냐, 이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부담량이 너무 많이 올라간 앞말입니다. 두 마필 다, 세 마필 다, 용비태양, 모덴조쿠, 8번마 디아나. 여기 여기도 문정균 기수가 4번마 용비태양을 가지고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그러면 8번마 디아나한테는 약간 불안해요. 디아나는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되고 용비태양을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내주지 않을 거고 4번, 5번, 8번 이런 마필 공략하지 않겠습니다. 힘으로 뛰는 스타일의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걸음걸이가 더 남았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 실패했던 원인을 마방에서 일단 해결을 하고 나오고 있다고 판단돼요. 기본기가 단단한 마필인 만큼 그 마필을 놓고 마지막 경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를 추천 경주로 잡는 건 정말 고심 끝에 정말 해야 되는 경주 편성입니다. 4번마 용비태양, 5번마 모덴즈쿠, 문정균 조제로 공략하지 않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울경마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중하고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